전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던데. 아, 그게 주제였습니까? 아니에요? 네, 제목 이걸로 보냈는데 뭐였죠? 어? 아니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이재명 정부에게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이 사라졌다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최근 들어서. 네,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네. 많이 아쉬워들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워하시고. 그 뭐 저는 좀 말하기 시작한 지 좀 됐고 네. 이제 다른 인사들도 하기 시작했다고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너랑 똑같은 얘기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왜 그 인사들이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억강부약이 어디 갔습니까? 대동세상 만들자면서요 라는 얘기들을 왜 하게 되는지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왜 빠지게 되는지를 정치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설명을 들으면은 지금 유튜버 분들 정치 평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지지율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틀을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근데 지지율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민주당 내분 때문으로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거랑 다르게 이제 해주신다는 거죠? 네, 그런 거는 그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주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주식이 빠진 다음에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이유를 갖다 대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과학적 설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이제 어떻게 틀을 제시해 드리려는 거예요. 틀을. 알겠습니다. 왜 빠졌다라는 구체적인 이유보다는 어떤 틀. 네. 쭉쭉 치면 됩니다. 되게 많아요. 준비해 온 게.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한 걸로 월간 구본기로 활자 텍스트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좀 보강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월간 구본기로 자세히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데에서 또 한 가지 얘기가 이제 1년밖에 안 됐다 이런 네. 얘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먼저 시작할까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네. 제가 억강부약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면은 꼭 댓글 달리는 게 이런 거예요. 이재명 정부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댓글 달리는구나. 엄청납니다. 저도 진짜 많이 듣기는 해요. 전 댓글뿐이 아니라 제 연락처가 널리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락이 와요. 저 운전하고 있는데 전화 계속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 아니 막 따지시는 거예요. 자기 분노를 저한테 막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다.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자, 이 말씀엔 짚어야 될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된 정보다 좀 기다려라. 점잖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 억강부약의 대표 사례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재명 정부 억강부약 어디 있습니까? 억강부약 다시 기치 잡아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무슨 소리냐? 억강부약 기치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사례로서 제시할 사례가 없는 거예요. 대표 사례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재명 정부가 1년 동안 억강부약의 기치를 들고 내달리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1년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죠. 1년밖에 안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1년밖에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게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칠 수가 없는 거야. 이 마음적으로. 예. 보세요. 뉴스 요즘 나오는 거 뭐 있습니까? 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했다는 뉴스 막 나옵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 행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지금 좋다 그래요. 그런데 막 신이 난 것 같아. 근데 난 아니거든. 네. 뉴스 사정이랑 너무 달라. 장사 계속 안 된다는 얘기 진짜 많아요. 그러면요. 실제로 네. 거리를 나가 보세요. 지금 폐업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격차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저 사람들만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계속 더 못 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청난 격차를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억강부약 어디 있습니까? 대동세상 만들자면서요라고 말을 했을 때 무슨 소리냐? 글로 가고 있다라고 제시를 못 하는 거예요. 데이터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그런 느낌도 들지 않고 있거든 본인이.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관련 데이터를 좀 살펴볼게요. 빨리빨리 칠게요. 네. 이 정부의 경제 불평등 통계는 매년 12월에 발표됩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갖고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3월이에요. 그러니까 3월 기준으로 12월에 발표를 하는데 그 지니계수라고 있습니다. 지니계수. 제가 이것도 길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순자산 지니계수라는 걸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지니계수가 1이면은요. 100의 자산을 한 명이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완전 불평등하다. 그러네요. 적을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0은 완전 평등을 나타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물론 1과 0은 없어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예전에 갖고 왔던 표입니다. 그대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네. 네.
자, 제가 지금 박스 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게 점점 올라가요. 저기서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는 시기예요. 저때가 2018년부터입니다. 제가 왜 확대된다고 제가 설명을 그때 드렸었죠? 2018년이 정부가 누구죠?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해서 그래요. 아. 서울 아파트값 상승해가지고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최근 데이터가 2025년 3월 기준으로 2025년 12월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에서 캡처 떠가지고 밑에 붙여가지고 저게 모양이 좀 다른 거예요.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네, 확대한 그림. 네, 자, 2025년이 0.625예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금. 역대 최고치. 그런데 2024년 3월에서 2025년 3월까지 사이에는 문재인 정부래네. 윤석열 정부에 그게 있는 거죠. 네. 네. 근데도 저렇단 말이에요 지금. 자,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주가랑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 내용이 담기지 않은 데이터가 방금 살펴본 데이터예요. 아. 그러니까 아주 짧게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면은 곧 12월에 올해 3월 기준으로 순자산 진위계수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국가 네. 데이터예요. 네. 정부가 매년 한 차례 발표하는 거고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99.99%로 99.99%의 확률로 올해 12월에 발표될 그 경제 불평등 데이터는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치로 불평등을 확대한 정부라고 실증적 역사가 기록할 거예요. 그럼 0.625보다 훨씬 훨씬 높아지겠죠. 높게. 그게 왜 그러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프로 너무-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 상승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까만색으로 박스를 쳤습니다. 네. 요즘 제 기분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까만색이다. 그렇죠. 아까 빨간색일 때는 제가 몇 달 전에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열기가 있을 때야. 네. 요즘 제 기분이에요, 저게. 네. 저 까만색 친 부분이 곧 데이터 순자산 진위계수에 들어갈 데이터예요. 이재명 네. 정부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한 부분입니다. 앞부분은 평탄하게 그냥 이렇게 박스권을 오가다 갑자기 급등을 하죠. 네. 저 부분이 포함됩니다. 저 부분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울 아파트값 상승 그래프 보여주세요. 저 박스 부분이 저 급등하죠. 네. 저 부분이 들어갑니다. 정말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든 아파트 값이 오르든 가진 자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순진위 계수에 들어간다는 들어간다는 거죠. 거예요. 정말 끔찍한 게 길기도 엄청나게 가파르죠. 지금 이 그래프에서 왼쪽 부분을 보세요. 왼쪽 부분 작년 부분을 보세요. 작년 부분에서 지금 부동산은 그래도 조금 오르고 있었어. 그죠? 네. 지금까지 없던 현상이 뭐냐면은 주가 그래프 다시 보여주세요. 주가는요 이전까지 계속 박스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지금 갑자기 올랐어요. 네. 정말 역대급의 불평등을 확대한 정부다라고 기록이 될 거예요. 이거는 99.99%의 확률입니다. 그걸 지금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이미 3월 31일 기준으로 데이터가 찍히거든요. 3월 30일 기준으로 데이터가 찍혀가지고 지금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12월 달에 발표하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그거를요. 이재명 정부는 그럼 알고 있을 거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특히 요즘 경제통들이 특히 그런 얘기를 해요. 경제통들이 경제를 좀 아시는 분들이 지금 불평등 문제 심각하다. 억강부약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12월 달이 다가오고 있거든. 나온 거구나. 이제는 정말로 통계로 보여줄 거거든요. 예. 지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 불평등을 이재명 정부가 만들었다라는 게 숫자로 나올 거거든요. 아, 근데 좀 야속하다. 어떡하냐, 진짜. 그렇죠. 너무 정세도 좀 안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라는 말이 저도 좀 약간 아쉬움 속에서 나오네요. 그렇죠. 그게 왜 하지만 더 그런지도 얘기를, 이제 네, 이어주시죠. 네네네.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라는 거에 제가 그 실증 데이터까지 보여드린 겁니다. 네. 실제로 1년 사이에 불평등이 확대가 됐다. 네. 확대가 됐다. 그래서 억강부에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자분들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네요. 네. 그렇죠.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더 기다리세요라는 말에 짚어볼 문제 두 번째. 이거는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소비한 1년의 의미를 간과한 소리입니다. 이것도 제가 뭐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거의 1년 전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이 시간의 의미는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령 보통 사람의 하루랑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하루의 농도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재명 정부가 쓴 1년은요. 민주당 정부가요.
역사상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시간이에요. 음. 그러니까 보세요. 짧게는 6년, 길게는 1년을 정권 허니문 기간이라고 우리가 해보자고요. 정권 허니문 기간 그리고 플러스 여당, 여권이 과반 의석을 가진 이른바 개혁의 골든타임을 가져본 민주당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유일합니다. 그 어떤 정부도 정권 시작과 동시에 과반 의석을 갖고 시작하지 못했어요. 그러네요. 민주정부 모두 여소야대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했는데도 개혁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정권 시작과 동시에 과반 의석까지 시작해 보자라고 하면서 새 역사를 쓴 게 이재명 정부의 1년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면 바로 이때가 최적기다라고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6개월 끝나는 시점에도 이제 골든타임 끝났습니다. 허니문 끝났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게 계속했단 말이에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네. 네. 그 1년의 시간을 쓴 거라고요. 그 1년의 시간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이재명 정부는요. 1년밖에 안 됐다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써버렸다가 맞습니다. 이게 냉정한 평가입니다. 예, 이제 직시해야 돼요. 자,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네. 지금 왜 계속 우리가 억강부약을 어디 갔습니까? 다시 기치 드십시오라고 말하면은 지금 기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듣고 있는 깃발이 뭔가 좀 바뀌었어요. 기치 말 그대로 깃발, 가령 정치 구호 혹은 정치의 구호적 기호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전에 정치인인 이재명을 구성하는 구호적 기호. 그러니까 그가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에 구호가 있었어요. 우리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억강부약 대동세상. 세상. 그럼요. 이재명을 지지했었던 경제통들 시민들이 꿈꾸던 세상도 같았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한 거예요. 네. 여러분도 억강부약 대동세상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겁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이재명 그 자체가 아닌 이재명이 외치던 지향을 함께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명이 잘생겨서 목소리가 좋아서 뭐 등등등 이렇게 좋아한 게 아니라 잘생겨서 좋아하는 사람 없었을 것 같은데. 자 갑자기 보세요. 웃기네. 그게 조금 있다가 정치학 문제로 연결됩니다. 네, 자, 네, 네.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나랑 같아서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을 이룰 도구로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 그러니까 대통령 이재명을 구성하는 구호적 기호, 그러니까 그가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의 구호가 더 이상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 의식이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경제통들이. 최근에는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스스로 던진 구호가 있죠. 대체불가 대한민국. 오, 맞아요. 국무회의 때마다 계속 이거 떠 있어. 대체불가 그렇죠. 대한민국. 이거 중대한 전환입니다. 이거 정말 중대한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대통령 이전의 정치인 이재명은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말하는 그 이재명은 분배론자에 가까웠어요. 분배, 억강부약.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북돋아서 대동세상 모두가 잘 사는. 그렇죠. 이건 분배론이에요. 분배론자에 가까웠어요. 우린 거기에 열광을 했어요. 분배론에. 그런데 지금의 대통령, 그러니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은요. 성장론자에 가까운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 결과 분배의 가치가 성장의 가치 뒤로 물리게 된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도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또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고요. 이렇게 분배에 적극적이지 않은 지금의 태도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게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3대 메가 프로젝트. 네. 그거는 성장 우선주의 전략이다. 네, 성장이 네. 우선이기 때문에 성장 외의 가치, 가령 노동, 환경, 분배는 성장 뒤로 밀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미 얘기했으니까 지난주 방송 보시고요. 네. 세제도 그렇습니다. 가령 부동산에서 보유세 인상 제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분배론자들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가령 주식 부분에서 금투세 도입합니까? 안 합니까? 아, 이거 초반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안 됐죠. 아니, 주가 안 올라가지고서 금투세 도입 못하겠다면서요. 지금 주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얘기를 하네요. 바로 이런 거예요. 계속 보여지는 게 이거 억강부약 아닌데? 이거 대동세상 가자는 거 아닌데? 이거 성장 우선주의인데? 이상하다. 이렇게 경제통들이 계속 이 맥락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상을 받고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정말로 고착화돼가지고 설마 우리가 하는 게 정말 고착화되면은
가진 사람만 더 부자가 되는 세상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이재명 정부 1년 살았는데 지금 쾌자를 부르고 가장 지금 뭐 행복할 사람들은요. 서울 자가에 다니는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김부장입니다. 아, 드라마 제목처럼. 그렇죠. 서울은 강남이면 좋고요. 대기업은 하이닉스면 좋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만 지금 세 판이 난 거예요. 지금 1년이 지금 돌아가는 게. 예. 자 그러면은 살짝 이제 빠져가지고서 원론적인 걸 좀 따져볼게요. 네. 그 정부가 성장과 분배 중에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 중에 무엇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원론적으로 따져볼까요? 정부는 성장에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분배에 신경을 더 써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배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막 또 좌파 놀리고 막 이럴까 봐. 그건 논리가 없죠. 좌파다라는 건 그냥 논리가 공격이죠, 없죠. 공격. 공격이죠. 그쵸? 네. 네, 네.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분배에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논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거예요. 어. 시장이라는 건요. 시장 그 자체 내에는 성장이라는 욕망이 담겨 있어요. 그냥 네. 기본값이에요. 왜냐하면은 시장의 영리 기업들이 돈 벌자고 장사하지 나누자고 장사합니까? 그건 비영리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나누자고 장사합니까? 하이닉스가 나누자고 장사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는 시장의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반면에 모두와 나누고 싶다는 그 분배라는 욕망, 분배도 욕망입니다. 그 분배라는 욕망은요 시장에 애초에 내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시장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게 정부니까 시장에서 정부가 분배를 자꾸 촉진하고 제도로서 설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분배에 더 힘을 써야 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꼭 꼬투리 잡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럼 성장하지 말라는 거냐? 아이, 논리가 없네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과 분배 중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분배라는 거다라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현실이 참 씁쓸하지만 어쨌든 계속 진도를 빼볼게요. 오늘 진도를 빼야 돼요.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월간 구분기로 활자 텍스트로 전환해서 다시 공개를 할 겁니다. 네. 어쨌든 지난 1년을 보면은요.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다. 데이터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네, 데이터로 계속 말을 해야지 뭐 공격하시는 분들이 꼼짝을 못하지. 네. 오히려 제가 심해 내가. 자 작년 불평등이 역대급이라는 걸 앞에서 진위계수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3월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3월에서 2025년 3월 사이의 데이터가 2025년 작년 12월에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 1년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5분의 2로 나눕니다. 상위 20%, 하위 20%를 볼 거예요. 20%씩 5분의 2로 나눈 거예요. 상위 그 1년 사이에 작년 24년 3월부터 재작년이죠. 작년 2025년 3월 사이에 자산 격차가 어떻게 벌어졌는지요. 상위 20%의 가구의 자산은요. 8% 그러니까 얼마였었냐면 12억 평균 자산입니다. 12억 3,751만 원에서 13억 3,651만 원으로 9,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하위 20% 자산은요. 가구의 자산은 오히려 6.1% 그러니까 1억 6,948만 원에서 1억 5,913만 원으로 1,035만 원 감소했습니다. 숫자 날리세요. 9,900만 원이 증가하고 1,035만 원이 감소했으면 거의 1억 가까이가 차이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숫자 되게 잘 읽는다. 막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을 다듬어 이래요. 그러니까 2024년 3월에서 2025년 3월 그 1년 사이에는요. 상위 20%의 자산은요. 1억 원 늘었고요. 하위 20% 자산은요. 1천만 원 줄었다고 보면 돼요.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격차는 그래서 더 벌어지는 거구나. 근데 이게 아까 그 살펴본 그 그래프 부분에 그 박스 친 부분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박스 친 부분 저 부분이 반영되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는 12월에 발표가 되는 내용이 끔찍할 거다. 정말 끔찍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99.9% 확률로 올해 12월 발표되는 경제 불평등 데이터는 이재명 정부를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치로 경제 불평등을 확대한 정부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리적 반론은 가능하면 해보십시오. 근데 결국 수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은 3년 동안 수습해야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얘기하는 되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방향키를 꺾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자, 어쨌든 이런 형국입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를 종식시키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주식 가격과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수출은 늘어, 나라 경제는 성장해. 그런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아. 그런데 지금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네. 제가 좋아하는 식구 중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김경미 시인인데 마지막 딱 구절이에요. 그 부분만 좋아하는데 그 시에서는 창밖엔 봄꽃들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라는 마지막 식구가 있어요. 창밖엔 봄꽃들이 피었어. 행복해. 날씨 좋아. 끝내줘. 찬란해. 근데 어쩌라고. 지금 보통 사람들의 상황이다. 근데 어쩌라고. 수출 최고 실적 어쩌라고. 코스피 최고치 어쩌라고. 나라 경제 상승의 GDP 어쩌라고. 지금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인 거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억강부약 대동세상 꿈꿨던 저 같은 경제통들 속이 더 답답한 겁니다. 네. 지금 막 속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런 세상 꿈꾸지 않았었나요?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네. 자, 이건 분명히 해두자고요. 저 양극화의 원인이 100% 이재명 정부에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양극화를 좁히는 이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정책들을 펼쳤어야 했는데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그런 내달리는 모습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자꾸 실망감이 들고 애석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거다. 네. 네. 좀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며칠 전에 세제 개편안 발표했지 않습니까? 원래 민주당 정부가 종부세 인상안을 발표하잖아요. 그럼 언론들이 막 억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례 가져와요. 네. 막 지금이랑 시점도 안 받는 사례 가져오고 몇 년 전 사례 말한 거. 막 그래서 막 빈틈투성인 건 막 내. 네. 그러면은 저 같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그냥 행사처럼 이제 정부가 종부세 인상안 내놨으니까 이제 쟤네들 억가하겠구나. 자 이제 뚝딱 패러 가자. 하면서 억지 사례들 갖고 와서 누구누구 기자님 헛소리 그만하세요. 네. 조선일보 멍청이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거 안 하잖아요. 제가 원래 오늘 그걸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번에 세제 개편안 보고 뭐야 이게 무슨 억강부약 대동세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세제 개편안 보고 아니 이거 세입자들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입자들 되면은. 마음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구나 이런 얘기하셨죠. 네. 허접하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찝자면은 그런 허접한 정책에 쉴드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러나서 쉴드를 치고 싶지 않고 쉴드를 쳐야 되겠는데라는 당위는 떠올라.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차 영업사안으로 치면은요. 자, 현대차 사원인데 현대차에서 정말 똥차를 내는 거야. 야, 이거 팔기가 싫어. 그렇지. 나라도 싫지. 자랑스럽지가 않아. 어디 데리고 가고 와서 디자인이 너무 구려. 일단 첫 번째. 가지고 브로셔를 딱 내밀면은 시민들,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뭐야 이번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위축된단 말이야.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 어쨌든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들 대부분의 경제통들 지금 나오셔가지고 저는 좀 상대적으로 조심스럽지 않게 말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억강부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글 쓰시는 분들 계신데 저랑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금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치학 얘기로 이제 진입을 해볼게요. 자,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논의가 진행되면은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왜 빠지는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최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 유튜버라든지 아니면은 정치 평론가들은 민주당 당내 분열이 심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친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반영된 거 아니냐 그 마음이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죠 최근에는. 이거는 그런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식이 하락하고 나서 주식이 왜 하락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끼워 맞추는 거. 이걸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논리가 같아요. 논법이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 시장에서 예측을 파는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들이랑.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토끼 발자국 설명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쫙 서론이 펼쳐져 있는데 토끼 발자국이 쫙쫙 찍혀 있어요. 딱 보니까 뒤를 돌아보면 명징해. 토끼의 발자국을 보면 여기서 토끼가 와서요. 이렇게 했고 여기서 뒹굴렀네요. 여기에다가 간식을 숨겼군요. 여기까지는 다 얘기해.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이것 때문에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네. 하지만 문제는 토끼가 다음에 어떻게 뛸지예요.
이거를 다 예측 못하지. 그렇죠. 그게 궁금한 건데 사실은. 그렇지. 네.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의미가 없고 최근에 지목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습니다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 평론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에 대한 어떤 대표적 사례로서 거론할 수 있을 정도예요. 네. 자 보세요. 되게 단순한 정치학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정치 평론을 하는데 정치학 이론을 안 가져와. 경제 평론가가 경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사실 내란 청산 제대로 안 해서 지지율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저희는 방송에서 늘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될 건데 왜 어. 그런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자 보세요. 그러니까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평론을 할 거면은 정치학 개론 정도는 보고 해야지.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네. 첫째는 도구적 지지가 있습니다. 도구적 지지. 그러니까 이재명이 쫓는 가치와 이상 그리고 내 삶을 나아지게 만들어줄 거라는 그 믿음을 공유하면서 지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믿음이 사라지면 지지층은 당연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 애초에 지지했던 목적이 배신당했으니까. 돈 많은 누나 좋아했다가 누나가 쫄딱 망하고 나서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랑 같은 이치인 거예요. 사례가 너무 웃겨. 돈이 목적이면 그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케이. 자, 이거는요. 지금까지 나눈 경제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정치인 이재명을 한일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도구로 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검찰 개혁을 완수할 도구로, 내란 청산할 도구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도구로서의 믿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등을 돌린다. 이거를 도구적 지지라고 표현합니다. 네, 정치학에서는요. 네. 두 번째 지지가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두 번째. 정서적 지지입니다. 표현적 지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을 투영해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심리적이든지 정서적이든지 어떤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게 정책이 그래서 그 정책 그 사람의 정책이 어떻든 그가 경제 정책을 뭐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편이라서 무조건 지지하는 맹목적 지지. 약간 무조건적. 이런 현상은요 정치 영역에서 다분하게 발현되고 목격됩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환상을 가질 수도 있게 되네요. 그렇죠.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냥 내가 너고 당신이 나야. 이거야. You and me. 자 보세요.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래요? 윤어게인 하면서 이 사람들은 도구적 지지가 아니야. 도구적 정서적 지지야.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박근혜 아직도 공주님. 공주님. 아이고 우리 공주님 어떻게 어려워서 부모님 잃고 상관없어. 어떻게 하던 간에 정서적으로 그냥 지지하는 거야. 정서적 지지. 오케이.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가 이제 나뉘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서적 지지는요. 네가 나고 내가 너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호감을 넘어서서요. 지지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경쟁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동반하고 합니다. 왜냐? 그의 경쟁자는 곧 나의 경쟁자거든. 그러네요. 우리 공주님 대통령 돼야 되는데 감히 막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제 정치학적으로 아주 기본 개념으로 두 개를 나누니까 갑자기 지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네. 이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이 둘은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지지는 아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ABC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구나. 네. 유시민 평론가가 얘기한 ABC론 조금 다른데 설명의 틀이 조금 비슷한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세간에서 정치 평론가들이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습니다. 또는 코어 지지층이 빠지면 그게 코어냐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지지층은 정서적 지지층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빠지면 코어냐 코어가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학술적으로 나눠서 어떤 부분의 지지층들이 빠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지 다음 대응이 가능하지. 코어 빠지면 코어냐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정서적 지지층이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정서적 지지가 너무 과도해지잖아요. 정치 영역에서. 네. 그럼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벌써. 그려지잖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소멸합니다. 그렇죠. 정책 노선 이념 그런 거 없어요. 너 누구 편이야?
저는 이 사람 편입니다. 오케이. 이런 그럼 내 형식만 편. 남아요. 이번 민주당 대회에서 그래서 이번 민주당 대회에서 당 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이 민주당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등의 비전, 그러니까 내용을 제시한 거 봤어요? 아니, 제시했더라도 잘 안 드러났어요. 뭘 안 밀어요? 보이죠. 뭘 밀어요? 그냥 친명 친석 누가 그렇지. 이재명 편이냐 이것만 있는 형식을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네. 형식만 남는 거예요. 네. 형식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심화되면 결국 내용은 없고 정서만 자극하는 이 정치판이 된다.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딱 그 꼴로 가고 있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은 이재명을 도구로 보는 지지층이 이탈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오케이, 이해되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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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지지층은 안 빠져요. 그게 콘크리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잠깐만 좀만 짧게 더 할게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은요. 얼마나 학구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설명이 된지 보십시오. 자, 흔히 대통령 지지도 조사라고 부르는 여론조사를 좀 들여다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네. 네. 자, 여론조사잖아요. 어떻게 묻습니까? 당신은 뭐 이 정책을 지지합니까? 이 사람을 지지합니까? 아니, 뭐 대통령 지지도 조사 이렇게 묻습니다. 대통령 지지도 조사라는 말이 사실은 틀려요. 왜냐하면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못하고 보십니까? 그리고 1번 잘하고 있다, 2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럼 지지하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렇지. 도구적 지지자는 그럼 잘 못하고 있습니다로 할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겠네요. 정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질문을 문자 그대로 진짜로 우리가 활자 해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서 대답을 하잖아요. 네. 묻는 말에 동문서답하지 않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본인이 기대하는 정책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못하다라고 답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이게 도구적 지지예요. 오케이. 그런데 정서적 지지자는 뭐냐면요. 묻는 말에 대답 안 해요. 묻는 거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네. 묻는 말에 대답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잘하고 있다라고 찍어요. 이게 어느 대통령에게나 있는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의 정체입니다. 이런 지지층이 동문서답하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대통령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조사라고 안 하고 대통령 지지도라고 평가를 하는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소위.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결국 정권 지지율의 상승과 하락이 계속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추세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 이 결정지는 소위 유동하고 있는 영역은요. 도구적 지지자가 거기에 유입되느냐 빠지느냐에 의해서만 움직일 뿐이에요. 거칠게 말하면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밑으로 꽤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 현상은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 상당수가 도구적 지지자였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그 정치인의 그러니까 콘크리트는요 바닥이 얕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재명이라는 존재라는 게 이번 데이터가 드러내주는 사실이에요. 정서적 지지층이 얕고 도구적 지지층이 더 넓은 층이었다. 그동안 이제 많은 일들을 해왔고 내란 청산도 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성남시장에도 굉장히 잘했었으니까 그런 일 잘하는 유능한 모습에 좋아했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치인 이재명 본인이 주장했던 바예요. 본인을 네. 도구로 써달라고 했었어요. 맞죠. 본인이 원했던 정치인이 됐어요. 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아 정말 그렇게 됐구나라는 게 지금 데이터를 보면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은요.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현상이 아니고요. 이재명을 도구적 지지를 표명해서 마음을 줬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과연 우리가 기대했던 도구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끝낼게요. 정말 우스운 것까지 좀 가볼게요. 네. 지금 이제 풍경입니다. 지금 딱 여기서 딱 스냅샷을 찍을게요. 여기서 재미있게도 지금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의 모습, 철회하려는 사람들의 모습 등등이 꼭 단골 식당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단골 식당을 다녀요. 문제가 생겼을 때 발길 끊는 사람들 행태랑 좀 비슷합니다. 재밌어요. 제가 쭉 이렇게 봐보니까 일단은 정서적 지지자는 그 방식이 하나입니다. 응? 나 이 식당 발길 안 끊어. 뭐가 문제야? 식당 뭐가 문제야? 문제라고 말하는 당신들이 문제야. 이게 정서적 지지자. 왜 계속 맛있는데 뭐 이렇게. 좀 맛없으면 어때? 오빠가 멋있는데. 여기 짱이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근데 도구적 지지자들 지금 지지율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그 강도가 식고 있는 부분들 그분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좀 맞춰보세요. 1번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발길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단골집 이렇게 발길 끊으면 진짜 무섭습니다.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사장은 알지도 못한 그렇죠. 채로 얘기를 해주면 고칠 수라도 있는데. 그렇죠. 네네네. 이게 있고요. 1번. 2번 인터넷에 악성 리뷰 쓰고 발길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도 좀 목격이 됩니다. 지금 목격이 되고 3번 이게 접니다. 이게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의 도구적 지지자들일 거예요. 최대한 버텨요. 근데 버티면서 그냥 버티지 않아요. 아 사장님 이번 메뉴 진짜 별로예요. 맞아 어디서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사장님 이러면 다 가게 망해요. 사장님 진짜 이 가게 망하잖아요. 저 그럼 제 단골집도 없어진다. 안돼 사장님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이러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저예요. 그건 사랑인데요. 이건 사랑인 거죠. 사랑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구적 지지와 정서적 지지는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아요. 네.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네. 전 3번입니다. 지금 3번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경제통들이 이제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이 가게 망하겠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이 박구영 교수님이 억강부약 어디 갔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리고 홍상 기자님이 또 마찬가지 글 쓴 거 저한테 보내주시고 하면서 이런 것들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당신처럼 다시 이런 얘기를 하네? 라고 한 게. 그러니까 이 식당 이렇게 가다가 망하는데 안 되는데? 야, 안 돼. 나 이 식당 나 좋아하는데 내 단골인데?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3번 단골이다. 3번 왜냐면 단골. 내가 세운 정부고 내가 뽑은 정부고 내란을 이겨내고 뽑은 정부이기 때문에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또 그럼요. 정수적 지지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걸 계속 같이 견인하면서. 그러면요. 야. 그래서 3번 단골 손님의 입장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거의 1시간 있으면 40분 했죠. 네. 40분 했죠. 그럼 이제 이 방송 딱 보고 나서 댓글 누가 이렇게 봅니다. 1년밖에 안 된 정부입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럼 앞에부터 다시 보세요. 앞에부터 다시 보고 이 방송을 본 댓글에 마지막으로. 네. 자, 육컨대 이재명 정부는요. 지금 1년밖에 안 된 게 아니고요. 개혁의 골든 타임을 다 쓴 겁니다. 우리 지지자분들 위기 의식을 가지고 3번 단골의 모습처럼 문제가 있으면은 애정해가지고 사장님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자고요. 네, 여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본기 소장님의 다짐 같기도 했습니다. 촛불로 계속 그래서 몰아치겠습니다. 계속 광장에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본기 소장님 바로 또 회의 가셔야 돼가지고 여기서 방송 바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